실제 사연 맛을 아는 유부녀 제2화. 현관 앞에서 머뭇거리는 현숙에게 김현세는 당당했다. 거실 끝에 있는 식탁의 의자를 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전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뭔지 모르지만. 현숙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열려져 있는 문을 닫았으나 거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신발을 신은 채 김현세에게 자꾸만 이끌려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러면 안 돼. 그녀는 자신이 김현세에게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딸, 승혜의 친구 보람이 아빠가 할 말이 있어서 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바꿨다. 조금은 편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하하하, 여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현세의 말이 묘한 여운을 몰고 왔다. 우리라니? 어째서 보람이 아빠하고 나하고 우리가 되지? 현숙은 그렇게 반문하면서도 김현세가 남편하고 틀린 점이 있다면 바로 저런 당당함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김현세가 이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주춤, 뒷걸음질 쳤다. 하실 말씀이 뭐예요? 현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김현세를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떨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혼란스러웠다. 현숙 씨 떨고 있군요. 갑자기 김현세의 목소리가 착 가라앉는가 싶더니 덥석 손을 잡았다. 안 돼. 현숙은 난 현숙 씨가 아니고 승혜 엄마예요. 라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면서도 목덜미까지 빨갛게 물드는 것을 느꼈다. 지난 며칠 동안 현숙 씨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세의 얼굴이 갑자기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고개를 피하려고 할 때였다. 현숙을 손을 잡고 있는 그의 손이 앞으로 당겨지는가 싶더니 다른 한 손이 머리를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다. 헉! 김현세의 입술이 와 닿은 것은 거의 순간적이었다. 현숙은 김현세를 뿌리쳐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몸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바르르 떨리는가 하면 힘이 쭉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안 돼. 현숙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의 가슴을 밀어내려고 버둥거리며 몸을 비틀었다. 그러면서 조금씩 뒷걸음질 쳤다. 그러다 문에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게 되었을 때 김현세가 강하게 흡입하는 것을 느꼈다. 이어서 허리를 껴안고 있는 김현세의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뜨거운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이러지 말아요. 현숙은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았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김현세의 입술을 피했다. 그러나 그건 서막에 불과했다.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현숙은 건성으로
김현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턱을 치켜들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서였다. 천장이 흐느적거리면서 내려앉는 듯한 기분 속에 입안이 쩍쩍 갈라지는 듯한 갈증을 느꼈다. 현숙은 있는 힘을 다하여 김현세의 어깨를 밀어붙였다. 그리고 재빠르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현숙씨! 김현세가 다른 사람들의 귀를 의식해서인지 목소리를 죽이고 짤막하게 외쳤다. 현숙은 계단 밑에서 재빠르게 스커트 밖으로 나온 블라우스를 스커트 속으로 쑤셔 넣었다. 이어서 머리카락을 대충 매만지면서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아이고, 휴, 내가 미쳤지. 미쳤어. 현숙은 3층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식탁 앞으로 갔다. 눈물이 글썽거렸다. 심장이 여전히 벌렁벌렁 뛰는 것을 느끼며 눈을 크게 치켜떴다가 감았다. 김현세의 감촉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 벌떡 일어섰다가 천천히 주저앉았다. 안 돼. 나는 남편을 사랑하잖아. 내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걸 알면 남편이 얼마나 절망할까. 여보, 승혜 아빠, 미안해. 잘못했어. 나도 모르게.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렸다. 다시는 남편이나 승혜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아 무섭고 두려웠다. 주인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그 어떤 물건을 슬쩍 훔친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두근거리는 가슴이 멈추어 주질 않았다. 금방이라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당신 지금 그놈하고 뭐하고 왔어? 라는 말을 들을 것 같기도 해서 덜덜 떨리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알 수 없는 것은 김현세가 털끝만큼도 원망스럽지가 않다는 점이었다. 오히려 자신이 허점을 보여서 착한 그로 하여금 이성을 마비시키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다. 안 돼. 이래선 안 되는 거야. 현숙은 고개를 흔들며 일어섰다.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서자 남편의 얼굴이 어른거리면서 그 뒤에 김현세의 붉게 충혈된 얼굴이 또 떠올랐다. 이를 악물고 알맞게 데워진 물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샤워기 밑에서 양치질을 했다. 잇몸이 갈기갈기 찢어질 정도로 양치질을 하고 입을 헹궈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치약을 짜서 양치질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지. 참담한 기분으로 몇 번이나 양치질을 하고 나서 목욕 타월로 온몸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너무 심하게 문질러 이내 우윳빛 살결에 빨간색 물감을 스펀지로 문질러 놓은 것 같은 상처가 났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간통을 꿈꾸고 있다. 간통을 기다리는 쪽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비율이 높다. 남자들은 아내 외의 여자들과 관계를 할 기회가 많은 반면에 여자 쪽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간통에 대한 환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통이 행하여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잠재되어 있을 뿐 돌출되지 않는다는 것과 제의식 때문이다. 현숙은 샤워기 밑에서 온몸을 문질러 대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흥분해 떨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깜짝 놀랐다. 현숙은 얼른 더운 물을 잠그고 냉수를 틀었다. 연한 살결에 찬물을 뿜어대자 이내 소름이 끼쳐왔다. 이가 덜덜 떨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내장까지 서늘해지도록 샤워를 했다. 현숙은 오전 내내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베란다에 널어놓은 빨래를 보면 빨래를 하긴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뿐이었다. 계속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허전함과 금방이라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올 것 같은 두려움, 앞으로 김연세를 어떻게 봐야 하나 하는 걱정들이 엉망진창으로 엉킨 채 건성으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어머, 승혜가 올 시간이네. 현숙은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대충 화장을 한 다음에 시장 갈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1층 현관으로 내려서는 순간 김연세와 마주칠 것 같은 두려움이 일어났다. 온몸이 긴장되는 것 같은 기분 속에 빠르게 현관을 빠져나왔다. 자,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팔딱팔딱 뛰는 갈치가 10마리에 10,000원, 백화점에서 한 마리에 3,000원 하는 싱싱한 갈치가 단돈 10,000원에 10마리입니다. 갈치 장수가 한 잔 술에 시뻘개진 얼굴로 허연 입김을 토해내며 목청을 높이고 있었다. 리어카 위에는 은가리를 뿌려놓은 듯한 갈치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갈치구이를 유난히 좋아하는 남편 민섭의 얼굴이 떠올라서 3마리를 샀다. 평소 같으면 비싼 갈치는 엄두도 내지 못할 형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남편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주지 않으면 자신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다. 토막난 갈치를 담은 비닐봉지의 무게를 우울하게 느끼면서 시장 안으로 들어갔다. 전기난로 뒤에 앉아있는 과일 장수의 얼굴을 슬쩍 쳐다보며 걸음을 멈추었다. 좌판에는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종이박스 뒷면에 매직으로 휘갈겨 쓴 가격표를 읽어보았다. 귤은 10개에 1,000원짜리부터 5개 1,000원짜리까지 종류별로 적혀 있었다. 사과는 제일 싼 게 3개 1,000원이었고 배는 1개에 2,000원이었다. 그 중에서 나주배 1개 2,000원 이라고 적혀 있는 가격표 앞에 시선이 멈추어졌다. 과즙이 뚝뚝 떨어지는 배를 먹어본 지가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졌다. 배는 얼마씩 해요? 현숙은 가격을 알고 있으면서도 차갑고 까실한 촉감이 전해지는 배 1개를 들어 향기를 맡아보았다. 단내가 찬바람 속에 훅 풍겨오는 순간 목을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한 개에 2,000원이면 공짜나 마찬가지지 뭐. 과일 장수는 빛이 파라솔에 걸려있는 봉지 한 개를 뜯어내며 일어서서 천천히 현숙 앞으로 왔다. 3개에 5,000원은 안 되나요? 현숙은 배 한 개에 2,000원이면 아무래도 비싼 것 같았다. 2,000원이면 휴일날 한 가족이 라면으로 점심 한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돈이었다. 그러나 3개 5,000원이라면 모처럼 배맛을 보는 것도 나쁠 거 없었다. 이래봬도 이게 어제는 한 개에 3,000원씩 하던데요. 과일 장수는 별 볼 일 없다는 얼굴로 퉁명스럽게 내뱉으며 난로 앞으로 갔다. 그럼 주세요. 현숙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이번에도 남편을 위해서 사기로 했다. 10개 1,000원 하는 귤도 2,000원어치 샀다. 비닐봉지가 축 늘어지도록 담긴 배와 귤을 사고 돌아설 때는 역시 배를 사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빠듯한 월급에 배를 사 먹어 본 지도 오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시장 깊숙이 들어갈수록 비릿하고 시큼한 시장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 신압으로 냄새에 젖어버린 까닭일 것이다. 남편을 위해 무엇을 살까 하는 생각에 젖어 있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두부 한 모를 샀을 때서야 조금 있으면 승혜가 집에 올 시간이란 생각이 들었다. 시장 안에 있는 슈퍼에 들어가 떡볶이 재료를 산 후부터는 발걸음을 빨리 해서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도중 같은 골목에 사는 몇몇의 이웃들과 눈인사를 할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을 느꼈다. 그러다 그녀들이 소곤거리며 지나갈 때는 꼭 자신을 욕하는 것 같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빨리 했다. 추운 줄 모르고 종점 슈퍼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발빠른 초등학생들의 얼굴이 한두 명씩 보이기 시작할 때였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짜파게티 좀 주세요. 현숙은 슈퍼 주인인 영인애에게 자신의 죄를 숨기기라도 하려는 듯 의식적으로 밝게 웃어 보였다. 그녀는 일부러 짜파게티는 시장 슈퍼에서 사지 않았다. 거기서 사면 개당 50원씩은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나 골목 입구에 있는 종점 슈퍼에서도 조금은 팔아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무슨 좋은 일 있나벼? 얼굴이 처녀처럼 뽀송뽀송하네. 몇 개나 줄까? 다음 회에 계속 이어집니다.